또 질문 없으세요?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네. 우리 안을 새롭게 하는 거는 대강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 바깥도 어쨌건 큰 틀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 당 바깥. 네, 네. 우리 당 바깥이 이제 큰 틀에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다당제 구조를 양당제 구조로 만드는 게 지금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제가 오늘 홍 대표님한테 오늘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2주 뒤에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서 하시겠대요. 좋네요. 예,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당이 야당 1당이 그러니까 최고 네. 1당이잖아요. 야당 제1당인데 여당과 야당이 하나씩 있는 구조. 네. 양당 구조일 때가 그래도 좀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갈 때가 편하대요. 그렇죠. 근데 당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 목소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에 귀를 다 기울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의만 하고 끝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당 구조로 지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국민의당 해체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부 직전에 있고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그 정치 불확부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지대에 있던 보수들이 다 우리 당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당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양당 구조로 나가잖아요. 그리 되면은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전부 보수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지지율을 1단계가 아마 홍 대표께서 확보하신 24% 지지율 플러스 이후 30% 이상은 금방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다당 구조를 양당 구조로 만든다. 일종의 협업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지도를 조금 정리정돈을 두 분이 협조해서 빨리 연말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당이 되면요. 네. 우리 당이 꽤 커지는 거죠. 커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새로운 정당의 이름이 나올 수도 그럼 있겠죠. 전당대회를 또 하나요? 또 해도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2등 하셨는데요. 아니 전당대회를 또 하면 그 과정 또 거쳐야 되나요? 거쳐야 되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유, 지난번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셨는데 뭐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기탁금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낮춰야 되죠. 오늘부터 돈을 모아야겠어요. 아니 청년한테는 낮춰주는데 왜 여성 후보는 안 낮춰줍니까? 근데 그 차별은 받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십니다. 네, 여자한테도 3천만 원을 제외한다. 그건 또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맞습니다. 모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당한 여성 지도자가 좋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합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당을 해서 더 좋은 분이 오신다면 그래서 네. 최고위가 되신다면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 사실은 반대예요. 네.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차피 합당을 하거나 범보수 우파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게 전당대회거든요.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돼. 우리는 107명이고 거기서 몇 명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당이라는 이름보다는 결국 제가 알기로는 한 분께서 이미 예약이 돼 있고 또 다른 10분도 줄 서 있는 걸 알고 있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도 합당이 조만간 아니고 원내 교섭단체 지위라는 게 20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쵸. 11명이 오게 되면은 9명 남으니까 원내 교섭단체에서 정치 구락부로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합당이 미미해지는 아니고 거죠. 그냥 이렇게 입당을 그렇죠. 하는 형식이. 그쵸. 각자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어차피 지금 바른정당을 주도했던 최고 수뇌부 탑 몇 분들은 어차피 안 들어오실 거거든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합당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전당대회 안 모양새가 하니까. 이제 범보수가 통합을 한다 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하니까 의문점이 속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치대학 교수 아닙니까?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당 외부로 가서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저 그거 말고요. 네. 속초 맛집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속초 맛집. 저는 그분이 정말 대책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름도사. 구름도사의 정체를 드러낸 건데요. 네. 그 무능력, 리더로서 그 무능력감의 그 극치를 보여준 사건인데. 근데 왜 나온 아니, 거예요? 속초 사진 찍혀서 나온 어떻게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명을 하는데 16일이 걸린다는 것은 네. 이미 지도자가 아닌 것을 전 국민 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특별한 상황이 특히 위태로운 당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16일 동안 맛집 투어를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분께서 그나마 정치를 5년 동안 한 분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바로 즉시 사과죠. 저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타이밍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도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시점이 맞습니다. 그 가장 좋은 시점에 해야지. 1년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사랑했었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의 타이밍과 사과의 타이밍. 네. 그러니까 두 S는 같은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서 놓쳤죠. 놓친 거죠. 완전히 놓쳤죠. 특히 맛집 사진이 찍히고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신뢰성에서 어머 그 와중에 아니 사실 안철수 사단이라는 게 저도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안철수 사단이 완전히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안철수 정치력을 저는 골목대장 수준으로 봤는데요. 네. 이번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보면은 대선 캠프 구성원들을 보면 네. 사실 그 지역구에 있는 참모들을 끌어다 쓴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더 그러니까 보기가 참 안타까웠던 네. 게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도 했던 강연재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탈당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적어도 공당의 당수나 대선 후보면은 5단 정도는 돼야 되는데 5급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니 자기도 같이 하향이 되는 그 모멸감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 대변인이? 그래서 탈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요. 네. 제 생각은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사과를 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너무 16일은요. 곱하기 24시간입니다. 곱하기 24시간. 이거는 진짜 만리장성을 쌓는 시간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16일을 그런 식으로 유랑을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만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였다면 대한민국이 이미 문을 닫고 난 뒤에요. 그렇지만 강연재 변호사는 안철수라는 후보의 입이었거든요.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 그래도요. 네. 그래도 그 활동할 때는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모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항상 극찬과 네. 누가 뭐라고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면 이렇게 쌍심지를 돋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변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양면이잖아요. 사랑이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특유의 유체이탈 합법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또 다른 형태로 또 농단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구름도사라는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구름도사를 전제로 하면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른 질문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간 안철수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인간 안철수에 대해서는 희비가 참 엇갈리고 안타까움 심지어 이 동정심까지 있어요. 네. 답답하고 안타깝고. 부동산 투기를 하셨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셨어요. 논문 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비리에 적혀있지 않는 음주운도 하셨고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있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반성의 연장에서 지금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운전의 면허 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당이 되면요. 네, 우리 당이 꽤 커지는 거죠. 커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최고위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 그때는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뭐 새로운 정당의 이름이 나올 수도 그럼 있겠죠. 전당대회를 또 하나요? 또 해도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2등 하시는데요. 아니 전당대회를 또 하면 그 과정 또 거쳐야 되나요? 거쳐야 되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우, 지난번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셨는데 뭐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위탁금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낮춰야 되죠. 오늘부터 돈을 모아야겠어요. 아니, 맞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네. 우리 안을 새롭게 하는 거는 대강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 바깥도 어쨌건 큰 틀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 당 바깥. 네, 네. 우리 당 바깥이 이제 큰 틀에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다당제 구조를 양당제 구조로 만드는 게 지금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제가 오늘 홍 대표님한테 오늘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2주 뒤에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서 하시겠대요. 좋네요. 예,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음, 우리 당이 야당 1당이 그러니까 최고 네. 1당이잖아요. 야당 제1당인데 여당과 야당이 하나씩 있는 구조. 네. 양당 구조일 때가 그래도 좀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갈 때가 편하대요. 그렇죠. 근데 당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 목소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에 귀를 다 기울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의만 하고 끝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당 구조로 지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국민의당 해체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부 직전에 있고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그 정치 불확부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지대에 있던 보수들이 다 우리 당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당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양당 구조로 나가잖아요. 그리 되면은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전부 보수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지지율을 1단계가 아마 홍 대표께서 확보하신 24% 지지율 플러스 이후 30% 이상은 금방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다당 구조를 양당 구조로 만든다. 일종의 협업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지도를 조금 정리정돈을 두 분이 협조해서 빨리 연말까지 정리를